안녕하세요. 상가몽땅의 최원철입니다. 이번 강좌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좀 핵심적인 KTX SRT 그 역세권 상권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러면 왜 투자 가치가 있는지, 투자 가치가 없으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앞에서 촬영한 거는 GTX A 노선을 갖고 상권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GTX A 노선은 아직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개통이 안 된 걸 미리 예측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KTX나 SRT는 현재 운행들을 다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상권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 이유를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왜 그런지를 분석을 하는, 상권 분석을 하는 그런 강의를 각 역마다 하나씩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서울 수도권에서 수서역 말고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역, 그 다음에 용산역 빼고, 수서역 빼고 수도권 사람들이, 경기 남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 광명역 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명역, 자, 먼저 우리가 하나씩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 반복적인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상가 투자를 위해서 향후에 이런 역세권 개발을 통한 상가가 공급될 때 그 어떤 기준을, 또 개념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KTX나 SRT 이 역세권 개발 지구는 제가 이제 상권을 분류할 때 자연 상권에 해당이 됩니까? 계획 상권에 해당이 됩니까? 아마 제 다른 유튜브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뭐 바로 답이 나오겠지만, 이 광명역 역세권 이 개발 지구는, 원래 이 광명역은 없던 역사입니다. KTX가 새로 공급이 되면서 이 광명시의 한쪽에 지구 지정을 해서 광명역 역세권 택지 지구, 역세권 개발 지구 지정을 해서 개발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적으로 상권이 형성된 곳이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계획적으로 상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획 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계획 상권은, 즉 계획 상권에 들어오는 업종들은 우리가 어떤 자연 상권이나 또는 골목 상권 같은 데에 들어가는 업종들하고 굉장히 다르다라고 제가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신도시도 계획 상권이 될 것이고, 이런 역세권 택지지구도 계획 상권이 되는데, 이런 계획 상권에 들어오는 업종들, 상가에 들어오는 업종들은 90%가 뭐 공인중개업, 뭐 약국, 뭐 몇 가지의 업종들 빼고는 90% 정도가 프랜차이즈 업종이 들어온다. 이걸 항상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왜 말씀드리냐면, 프랜차이즈 업종은 다른 지역 신도시나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그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동이 거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신도시나 택지지구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역세권 택지지구나 역세권 개발지구나 이러한 계획 상권에 공급되는 상가에 들어온 업종들은 거의 90%가 프랜차이즈다.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정말 많이 보는 커피숍, 예를 들면 투썸플레이스가 들어오고, 요새 꽃집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것도 좀 있는데 프랜차이즈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 꽃집은 아직까지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요. 안경점 1001 안경점 프랜차이즈 들어오고, 베스킨라빈스 들어오고, 고범민 김밥 들어오고, 무슨 뭐 반찬가게, 뭐 청광내 반찬가게 들어오고, 작은 커피숍, 커피에 뭐 바나다 이런 것도 들어올 것이고, 2층에 뭐 이바돈 감자탕도 들어오고, 가만히 하다못해 뭐 5층 6층에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오면 뭐 골프존이 들어오고, 정말로 이런 신도시에 들어오는 업종들을 보면은 개인 창업자가, 뭐 프랜차이즈 업종을 하는 것도 개인 창업자인데, 개인이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어떤 요식업을 하나 업종을 개발을 해서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보다는 주로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금만 있으면 장사를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이 거의 다 들어온다. 그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에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들어왔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광명시 소화동 그쪽에 뭐 철산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올 일이 거의 없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소비자 이동이, 왜? 여기에 롯데리아가 있고 저 건너에 롯데리아가 있어. 그러면 그쪽 거주자들은 거기 롯데리아를 이용할 것이고 이쪽 거주자들은 여기 롯데리아를 이용합니다. 여기 스타벅스가 있어. 여기 거주자들은 여기 스타벅스를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고 저쪽 거주자들은 자기네 쪽에 있는 스벅을 이용할 겁니다. 굳이 그 스벅의 커피를 마시려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여기까지 와서 소비하지는 않는 것이 계획상권 신도시의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거의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왜? 상권을 판단해야 되니까. 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항상 상권 얘기하고 상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입지는 개별 물건을 갖고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는 거고, 뭐 여기에 상업지역에 광명역 역세권 개발 지구 상업지역에 많은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가들만의 입지는 개별 물건을 갖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광명역 역세권 앞에 있는, 광명역 앞에 있는 상업지역의 상권이 어떠냐, 이걸 먼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상권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 광명역 상권 무슨 상권? 계획상권.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어? 거의 다 프랜차이즈. 그러면 타 지역의 소비자들이 넘어온다? 넘어오지 않는다. 이게 결정적인 특징이다. 그러면 여기 상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뭡니까? 소비자의 범위야. 소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만 판단하면, 광명역 앞에 있는 상가를 투자를 해도 되는지, 상권이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 나름대로, 상가를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각자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의 범위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의 범위를 보려고 그러면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이 여기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오지 않기 위해서, 넘어오지 않는 것은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상권 단절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상권 단절 요인이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하나씩 어떤 것들이 상권을 단절시키고 어떤 것들은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는 요인들인지도 하나씩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이 지도만 놓고 보면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쪽은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광명역 역세권 지구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 고속도로는 제2 경인고속도로고, 이쪽으로는 평택 파주 고속도로고 터널이 있고요. 산이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프랜차이즈 업종 때문에 오지 않고 여기에 거주하시는, 입주하시는 분들도 얘네들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 즉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상권을, 다른 지역의 소비자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상권의 범위, 소비자의 범위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다고요? 상권을, 소비자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지금부터 아주 간단합니다. 뭐 다른 데도 다 적용되는 건데, 소비자의 범위, 일단 요거를 좀 전체를 지우고요. 자, 먼저 여기에서 소비자 범위 상권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하나씩 지금부터 하나씩 갑니다. 아주 뭐랄까, 우리가 꼭 역세권 지구 말고도 일반적으로 신도시 상가를 투자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샘플적인 내용들이 이 광명역 앞에는 3가지인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면 아마 강의 시간이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계획상권은 뭐가 중요하다? 일단
상권이 중요합니다. 우리 상권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정주 인구, 즉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플러스 유입 인구에 의해서 상권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도시와 같은 곳은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유입 인구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핵심이 뭐다? 정주 인구입니다. 정주 인구, 즉 세대수가 여기 광명역 앞에 몇 세대 어느 정도의 인구가 있냐에 따라서 상권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투자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변수가 있냐면 첫 번째, 정주 인구는 이 아파트 세대수하고 상가주택 필지만 대충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그게 과연 많은 세대인지 적은 세대인지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거는 지도상으로도 얼마든지 파악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유입인구, 다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유입인구가 있는데, 유입인구가 있을 수가 있어. 뭐 때문에? 이 광명역 여기 앞에는, 이 광명역 옆에는 뭐가 있냐면 이케아가 있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이케아가 있습니다. 여기 이케아가 있고요. 광명점, 우리나라 1호 이케아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롯데 아울렛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은 개원을 하지 않았는데 중앙대학교 대학병원이 20년, 현재 20년이니까 12월에 예정으로, 죄송합니다. 21년 9월, 지금 현재 20년, 지금 8월이니까 앞으로 1년 후에 중대병원, 대학병원이 개원할 예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코스트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고요? 광명역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원래 정주 인구는 아파트 세대수를 세어보면 확인이 돼서 몇 세대가 여기 기본적으로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상가들을 이용하겠구나. 그거를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임차인들이 판단해서 입주를 하겠구나. 여기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데, 과연 얘네들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광명역까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부터? 광명역입니다. 자, 얘는 KTX역이고요. 이거는 뭐 진짜 다른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자, KTX, SRT는 장거리용입니까? 단거리용입니까? 정말 많이 여쭤보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 분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무슨 용? 얘는 당연히 무슨 용? 장거리용. 그러면 GTX는 장거리입니까? 단거리용입니까? 제가 GTX A 노선 강의한 거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언뜻 들으면 중거리 또는 장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단거리용입니다. 출퇴근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게 어떤 학술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학술적인 내용은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상가 투자를 하고 그 앞에 분석들을 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현장 경험, 답사를 통해서 정리한 겁니다. KTX, SRT, GTX, 그 다음에 전철, 그리고 경전철,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장거리용이냐 단거리용이냐에 따라서 그 앞에 상권의 형성이 다르더라. 그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분류한 건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출퇴근용이면 저는 일단 단거리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출퇴근용이 아닌 경우에는 장거리용이라고 표현합니다. KTX, SRT, 물론 이걸 타고 광명역에서 여기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이 몇 분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KTX, SRT는 뭡니까? 장거리용입니다. 출퇴근용이 아닙니다. 전철은 거의 출퇴근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GTX A 노선이 또는 B, C 노선이 개통됐을 때 그 GTX는 출퇴근용입니까? 아닙니까? 출퇴근용이죠. 동탄에서 서울로 출퇴근,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로 출퇴근용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광명역, KTX 광명역은 장거리용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있겠죠. 당연히 여기 가까이 거주하시는 분들도 다른 지방에 갈 때, 부산을 갈 때, 대구를 갈 때, 광주를 갈 때 이걸 타겠죠. 이분들은 가까우니까 걸어서 오겠죠. 근데 이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경기도
남쪽에 남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제가 지금 통계까지는 이 광명역 승하차 인원 통계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1년에 그래도 몇백만 명 이용합니다. 저도 자주 이용하는 곳이 광명역인데 이용합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 말고. 자, 그러면 다른 데 1년에 500만 명인지 300만 명인지 1000만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몇백만 명은 될 거예요. 그분들이 1년 동안 이걸 이용해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온다는 겁니다. 어디로? 광명역으로. 그런데 이 광명역에 상가가 어디 있냐면 광명역의 상가는 요 앞에가 여기가 분양을 한 상업지역이고 아직도 분양하는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자, 광명역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들이고요. 이쪽 여기도 아파트고요. 여기는 지산이고요. 여기는 사옥들입니다. 여기 상가주택이 있고 여기도 상가주택 부지입니다. 지저분하니까 살짝 지우겠습니다. 이거 오를 어떻게 좀 지워지는데 제가 살짝 자, 지금 여기 다 지우고 나서 여기 남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광명역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상업지역이고요. 여기에 상가들을 토지를 취득하신 분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분양을 했고 아직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광명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경기 남부 사람들이 1년에 몇백 명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상권 유입 인구가 되느냐, 이 상업지역에 유입이 되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서울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서울역 또는 수서역을 이용해서 부산을 가기도 하고 대구를 가기도 하고 대전을 가기도 하고 또는 광주를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 동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장거리역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광명역을 가지고 만약에 이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 가까운 지역, 예를 들어서 하여튼 경기도 남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이용한다 가정했을 때 여기까지 일단 올 거 아니에요. 부산에 볼일을 보러 광명을 이용해야 돼. 그러면 코레일 톡을 통해서 거의 요새 대부분 예매를 하거나 물론 또 여기에 가서 기차표를 끊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정말 요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레일 톡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다 예약을 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올 때 어떻게 옵니까? 버스, 전철이 있으면 전철, 택시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차, 승용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옆에 뭐가 있어? 지금 이렇게 보이는 얘네들은 주차장입니다. 여기다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용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자, 이분들이 여기 상업지역 상가를 이용할까요? 부산을 가기 위해서 광명역을 이용할 때 여러분의 동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 전혀 안 하죠. 어떻게 하죠? 차를 갖고 오신 분은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바로 역사로 들어가서 차 시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만약에 버스를 타고 오신 분은 요 앞에 돌이 있는데 만약에 버스를 타고 오셨다. 그러면 요 앞에 출구들이 있는데 여기 차선이거든요. 여기에 버스 정류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 내려서 어떻게? 역사로 들어가고, 택시를 타고 오면 요 앞에 택시들이 또 택시가 쓰는 승차장 있죠. 그러면 택시 내려서 또 역사로 들어가고, 즉 이 상업지역하고는 연관성이 정말로 없다. 상업지역은 여기고요, 역사는 여기고요, 주차장 여기고요, 버스, 택시 여기에서
내리고요. 그래서 타고 부산에 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여기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게 되면 나오자마자, 역사에서 나오자마자 뭐가? 택시가 있고 버스가 번호가 있는 대로 버스들이 있고, 만약에 자기가 승용차를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으신 분들은 바로 여기 가서 이걸 타고 승용차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죠. 즉 이 상업지역 광명역 앞에 있는 상업지역 상가는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하지 않습니다. 즉 광명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년에 100만, 200만, 500만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상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유입인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키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장거리용인 KTX, SRT,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한테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 지역 상업지역의 유입인구, 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유입인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면 흐르는 동선. 사실 이 상가를 흐르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요거는 이러한 지역에서 상가를 공급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광명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통계를 확인해 봤더니, 코레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통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겠죠? 통계를 확인을 해 봤더니 1년에 500만 명이 된다. 이렇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하면 브리핑 자료, 홍보용 자료에 광명역 이용객, 승객 1년에 500만 명, 뭐 이렇게, 그러면 유동인구 500만 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상가 투자자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게 광명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이러한 SRT, KTX 역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린다 그랬죠. 하나씩 잡아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내용을 이제 더 이상 반복은 안 할 겁니다. 전혀 이 상업지역 상권의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 여부를, 투자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